세상에는 영혼, 귀신, 악령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 귀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과연 어디에 있으며 이들을 만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신을 실제로 겪어보고 목격했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 여지껏 다뤄온 어떤 주제보다 감정이 이입됩니다. 오늘은 이 귀신을 만나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여러 언론에서 다룬 바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가볍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처럼 일어난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예로부터 요물이라 불리는 여우나 너구리, 뱀과 같은 요괴들은 인간 사이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인 여우창문이 바로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우창문은 일본에서 건너온 강령수리그 기반이나 현재는 귀신을 보는 놀이의 개념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으며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모아 작은 구멍을 만든 뒤 그 틈을 통해서 귀신을 보면 된다는 것인데요. 우선 손으로 여우 모양을 만들어준 뒤 손 한쪽을 돌려 왼쪽은 손등, 오른쪽은 손바닥이 보이게 하여 교차를 시킵니다. 이후 엇갈린 양손을 통해 마른 목골 모양을 만들면 중앙에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으로 세상을 보면 곧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귀신이 흔히 자리를 잡는다는 책상 밑이나 방의 구석자리 및 모퉁이를 볼 때 이 여우 창문을 통하면 귀신을 볼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우 창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여우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큰 재앙이 닥치게 되고 창문의식을 진행한 본인과 여기에 연루된 상대방이 함께 큰 불행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구리, 거미, 여우 및 늑대도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고 하죠. 두 번째 주의사항은 귀신이 보이는 순간 손을 바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보인다는 것은 그 귀신도 당신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만약 본인이 본 귀신이 악령일 경우 여우 창문을 만든 사람에게 들러붙어 빙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엔 길에서 침구류를 잘못 주워왔다가 귀신에 씌었다는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었는데 절대 가볍게만 듣고 넘길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조심해서 나쁠 거야 없으니까요. 저승의 귀신이나 세상의 영적 존재를 인간 세상 혹은 특정 매개체에 내려오게 하는 것을 강령술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분신사바나 혼자 하는 숨바꼭질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령술로 출발했던 여우창문이 세상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귀신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면 이 강령술은 말 그대로 직접 귀신의 육신 혹은 육신을 대체할 매개체를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다룰 두 번째는 바로 손님 대접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일전에 제가 직접 겪었던 혼자 하는 숨바꼭질과 굉장히 유사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TV나 라디오를 켜 방송이 잡히지 않는 채널과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고 그 음량을 10에 설정한다. 둘, 방을 어둡게 만든다. 셋, 귀신을 부를 방에 밥상을 차리고 밥 한 그릇과 물 한 잔을 준비한다. 물 대신 술을 놓으면 귀신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넷, 밥그릇 앞에 거울을 놓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다. 여기까지는 혼자 하는 숨바꼭질의 방식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후부터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섯,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 밥에 뿌리고 피를 살짝 내어 물이나 술에 한 방울 탄다. 여섯, 거울 주위에 양초를 놓고 불을 켠다. 여기까지가 이 손님 대접을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이제 기본 30분에서 2시간 사이로 알람을 설정해 의식을 끝낼 시간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7, 자신이 직접 붉은색으로 쓴 금할금 종이를 방문에 붙이고 붉은 실 3줄을 문틀에 붙인다. 8, 필기도구의 종이를 밥상 위에 올려놓은 뒤 창문을 열어놓고 방에서 나온다. 9, 방문이 꼭 닫혀있는가를 확인한다. 이로써 손님 대접의 준비는 끝이 났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의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사전에 인지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의식을 시작하고 10분 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10분을 초과하면 의식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2시간을 넘기면 귀신이 집안에 들러붙기 때문에 절대로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의식에 쓰이는 머리카락, 사진, 피는 혼자 하는 숨바꼭질과 동일하게 꼭 자신의 것으로 해야 하고 의식 도중에 혹여 집을 나가게 되면 귀신이 미친듯이 쫓아와서 자신을 부른 사람을 어떻게든 죽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는 절대 귀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도 방문을 열어봐서도 그 앞을 기웃거려서도 안됩니다. 자칫 방안을 여봤다가는 귀신의 몸을 씌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으로 알람이 울리고 난 다음에서야 이 게임을 끝낼 수 있는데요. 방 밖에서 안에 누구 계십니까를 5초 간격으로 10번 말한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늦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들어간 직후 창문을 꼭 닫아야만 하며 상을 치운 후에는 방을 최대한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밥상 위에 올려두었던 필기도구와 종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인 반면에 혹 메시지가 적혀있다면 강령술이 시행한 사람의 미래에 관하여 적혀있을 것이고 이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로 이럴 때에는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주세요 하고 정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병준이 형 나가. 그럼에도 끝까지 나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강한 어조로 명령해야 하고 나가 뒤지기 싫으면. 훌령이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에 나가도록 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 귀신이 방문을 열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하고 절을 여러 번 올리며 빌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눈을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쳐다보는 순간 혼에 시익을 든다는 것이죠. 수많은 무속인들이 강령술만큼은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읍니다. 제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친구가 혼자 하는 숨바꼭질을 하면서 실제로 큰 사건을 겪었던 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형은 귀신이 몸을 쓰이는 육신을, 붉은 실을 쓰는 것은 혼과 몸을 잇는 인연을, 흰쌀 혹은 밥은 귀신의 육신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 대접 의식에서 역시 이러한 재료들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혼자 하는 숨바꼭질 경험담은 이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림자 성령 역시 그림자를 소환하여 자신의 몸을 성령하는 강령술의 일종으로 유명한 도시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위험하다고 경고되어 온 강령술 중에 하나인데요. 준비물로는 양초 4개와 여기에 점화할 라이터 혹은 성냥이 필요하며 그 절차는 앞선 손님 대접과 달리 상당히 간단합니다. 먼저 혼순과 같이 음기가 가장 강하고 영혼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시간인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밀폐된 공간에서 양초 4개를 나란히 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가 비칠 수 있게 선 후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그림자님 저에게 빛을 주소서 하고 주문을 외우는데요. 이건 약간 그렇게 그림자가 자신의 곁에 서면 자신의 신체 부위 중 어디를 고쳐달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리와 눈에 대한 언급은 꼭 피해야 하는 것으로 다리와 눈이 없는 그림자가 질투심으로 이를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동양에 존재하는 귀신을 만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간단하게만 다뤄봤지만 이 외에도 한국에는 방 안에 있는 귀신을 만나는 방법들을 포함하여 귀신과 교감하거나 이들을 볼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서양에서 역시 새벽 3시 30분 촛불과 알람을 통해 귀신을 만나는 쓰리킹즈,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악마와 숨바꼭질을 하는 드라이본즈, 초와 성냥, 종이와 필기도구, 소금과 한 방울의 피를 가지고 진행하는 미드나이트 게임 등 한국과 준비물 및 시간면에서 또한 의식의 방법들이 상당히 유사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별 의식들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동서양의 의식들이 유사한 형질을 띠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한 번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식들은 진행하는 와중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서 환상, 환청, 즉 환각작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가 어찌되었건 절대적으로 해서 좋을 게 없다라고들 하니 직접 따라한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들을 대체 왜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2009년 여름 제가 친구와 겪었던 네이트판을 작성하여 50만 조회수를 기록한 혼자 하는 숨바꼭질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